격투기는 역시 가장 화려한 액션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이 날아가는 발차기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KO 장면보다 화끈한 것은 없죠. 근데 발차기 기술 중에서도 특출나게 화려하고 강한 킥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리언 킥! 국내 격투기 선수이자 유튜버인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 선수를 통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발차기이기도 하죠. 브라질리언 킥은 일반적인 하이킥 궤도와는 달리 무릎을 틀어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발차기입니다. 상대를 속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드를 지나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도 막기 힘든 이 기술은 타고난 관절의 유연성과 긴 다리 길이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용하기 굉장히 힘든 고급 테크닉인데요.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브라질리언 킥 하면 떠오르는 선수 글라우베 페이토자입니다. 극진가라데 전설적인 파이터 프란치스코 필리오의 애제자로 유명한 페이토자는 킥복서와 가라데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던 K1에서 가라데 도복을 입고 무도인다운 점잖은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으며 얌전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매 경기마다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선보이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파이터인데요. 비록 가라데나 킥복싱에서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남들과 차별화된 파이팅 스타일을 제대로 갖추고 있던 그는 다양한 타격 기술과 물러서지 않는 기백으로 수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냈고 선수 생활을 끝낸 지 오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오늘은 세미 슐츠에게도 브라질리언 킥을 선사하며 K1 하이라이트 장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파이터 글라우베 페이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1973년 4월 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난 페이토자. 그는 어렸을 적 TV로 만화 보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요. 자신이 즐겨보던 만화에 자주 가라데가 등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래보다 키가 컸지만 몸이 너무 말라 근육을 키우기를 희망하셨던 아버지가 가라데 도장을 보내게 되면서 12살 때부터 극진 가라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라데 선수 시절부터 페이토자의 스타일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룰 특성상 로우킥과 복부 공격이 잦은 가라데 경기에서 다양한 발차기를 토대로 매우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는데요.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들어가는 화끈함을 보여주고 토너먼트 경기임에도 체력 안배 없이 한 경기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페이토자는 가라데 대회에서 1인자의 자리까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10여 년이 넘게 가라데 선수로서 활동하는 동안 1996년과 97년에 브라질 가라데 챔피언을 지내며 프란시스코 필리오의 뒤를 잇는 브라질의 에이스로서 자리매김했으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최고 성적이 4위에 그치며 실력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프란시스코 필리오와 카즈미 하지메라는 벽을 넘지 못했던 페이토자. 꿋꿋한 뚝심으로 선이 굵은 공격을 보여주던 그들에 비해 다소 부족해 보이는 맷집과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페이토자만의 유연함과 날카롭게 들어가는 카운터 발차기는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기도 했는데요. 누구보다 공격 루트가 다양했던 그는 분명 킥복싱 무대에서 더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을 만한 자질이 보였고 1998년에 K1으로 진출하면서 킥복싱과 가라데를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페이토자의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안면 타격과 복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페이토자는 쏟아지는 펀치 연타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킥을 앞세워 보았으나 그마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호된 신고식을 치르며 일방적인 패배를 당해버린 페이토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동안 그의 패배는 이어졌는데요. 다음 경기에서 당시 일본 중량급의 자존심이었던 사타케 마사아키를 상대로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며 호각세로 싸운 끝에 5라운드를 마쳤으나 판정단은 마사아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고 이 경기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페이토자는 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링을 떠나 가라데 선수 활동을 하며 킥복싱에
결승에 대한 준비에 몰두한 페이토자. 그는 앤디 훅과의 복귀전에서 향상된 복싱 능력을 토대로 균형 잡힌 킥복서로서 성장했음을 알렸는데요. 킥거리에서는 망설이지 않고 발차기를 시도했고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니킥은 너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긴 팔로 감싸 안는 단단한 가드와 틈새를 공략하는 펀치 카운터, 콤비네이션까지 갖춘 페이토자는 데뷔 3전째 앤디 훅이라는 거물급의 선수를 잡아내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선보이는 페이토자와 이에 질세라 곧바로 되돌려주는 앤디 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죠. 임팩트는 앤디 훅이, 유효타는 페이토자가 앞서 보이는 상황. 놀라울 만큼 기량을 끌어올렸으나 승리를 맛보지 못한 페이토자. 다행히 그는 다음 경기에서 마수거리 승리에 성공했지만 좀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했고 패배를 반복했는데요. 페이토자에게는 판정운과 더불어 대진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인 시절부터 당대에 내노라 하는 선수들을 모조리 상대해야 했죠. 미르코 크로캅의 킥복싱 수업을 받으며 엄청난 구타를 당하다 목숨만 건져낸 페이토자. 그는 마이클 맥도날드와 무사시, 피터 아츠까지 상대하며 승리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98년부터 2002년까지 11경기를 치르는 동안 거둔 성적은 겨우 2승 8패 1무.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초라한 전적을 남긴 그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접어들자 글라우베 페이토자라는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인 축에 들었던 알리스타 오브레임을 만난 페이토자는 극진과 킥복서의 대결이라는 타이틀 아래 열렸던 K1 이벤트 경기에서 1라운드 만에 오브레임을 잠재우며 짙은 인상을 남겼죠. 다음 경기에서 사무아인의 강력한 펀치를 뚫고 하이킥 KO를 만들어낸 페이토자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일격 자세를 취하며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는 이듬해인 2005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지역 토너먼트 대회에서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단발성 킥을 차분하게 찔러넣는 페이토자. 셋업 없는 니킥이지만 너무나 부드럽게 얼굴까지 도달합니다. 브라질리언 킥까지 곁들여주며 상단부터 하단까지 골고루 두드리는데요. 기회를 잡은 페이토자는 압박의 강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3라운드 내내 경기를 지배하면서 안정적으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페이토자의 스타일은 레미 본야스키와 비슷했습니다. 긴 팔을 이용해 가드를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펀치를 막아내다 로우킥으로 마침표를 찍으며 상대를 갉아먹었죠. 비록 스피드와 탄력은 본야스키에 미치지 못했지만 다양한 옵션과 공격성을 갖추고 있었고 페이토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연한 발차기는 언제든지 피니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훅과 잽을 날리듯 브라질리언 킥과 프론트킥을 구사하는 페이토자. 그는 카터 윌리엄스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고 게리 굴리치마저 하이킥 한 방으로 쓰러뜨리며 월드 그랑프리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열린 2005 월드 그랑프리 개막전. 상승세의 분위기를 타고 출전한 대회에서 앞으로 자신의 길을 번번이 막아서게 될 한 남자가 나타났으니 그는 바로 세미 슐츠입니다. 당시만 해도 K1을 점령하기 전이었고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은 아니었던 슐트. 그러나 그는 격투 로봇다운 무결점의 기량을 과시하면서 페이토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는데요. 우월한 신장과 멈출 줄 모르고 쏟아지는 타격에 페이토자는 공격 기회조차 잡기 힘들었고 끝끝내 3라운드까지 버텨내기는 했으나 승리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m 12cm의 거인에게 브라질리언 킥을 적중시키는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내며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리는데 성공했죠. 브라질리언 킥의 강렬한 인상 덕분이었을까요? 페이토자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리저브 자격으로 파이널 무대에 올랐고 게리 굴리치의 앞니를 박살내며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러자 페이토자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피터 아츠의 갈비뼈 부상으로 인해 대체 출전하게 된 것인데요. 그는 결승전 진출을 놓고 무사시와 격돌하게 되었고 1라운드에 한 차례 다운을 빼앗은 페이토자는 그림 같은 플라잉 니킥을 적중시키며 K1 하이라이트 필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명장면을 연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리저브 자격으로 결승전까지 올랐으나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다시 세미 슐트가 그의 앞길을 막은 것이죠. 극강의 세미 슐트에게는 어떠한 공격도 통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자신이 KO 하이라이트의 희생양이 되며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한 페이토자. 어느덧 그는 극진 가라데를 킥복싱에 제대로 접목시킨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의 뒷다리를 노리는 로킥이나 바깥에서 꺾어서 들어오는 킥, 하단 뒤돌려차기 등 극진의 기술들을 조화롭게 보여주었고 안정된 복싱 스킬과 킥복싱 리듬에 대한 이해도 좋아지면서 월드 그랑프리 우승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전력을 갖춘 선수로 거듭나 있었죠.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오사카 개막전에 출전한 페이토자. 그는 로우킥 위주의 운영이 특징인 폴 슬로윈스키를 만났는데요. 보다 부지런한 공격으로 반격할 타이밍을 주지 않던 페이토자는 완벽한 킥가드로 로우킥을 봉쇄해냈고 향상된 카운터 능력까지 보여주며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자랑했습니다. 바디 투의 레프트 훅, 하이킥의 훅 어퍼로 이어지는 컴비네이션으로 모두 적중시키고 X킥으로 마무리하는 페이토자. 만만치 않은 강자인 폴 슬로윈스키도 페이토자에게는 역부족이었고 3라운드 판정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월드 그랑프리 본선에 진출합니다. 8강전의 상대는 루슬란 카라에프. 저돌적이고 변칙적인 스타일의 루슬란과 느리지만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 페이토자의 대결은 한순간에 끝났는데요. 라운드 초반까지만 해도 루슬란이 강공을 펼쳤고 한 수 위의 스피드를 토대로 페이토자를 몰아붙였으나 하이킥 한 방으로 큰 충격을 입힌 페이토자가 시간을 주지 않고 펀치 연타를 적중. 불과 경기 시작 1분여 만에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이어지는 4강전의 상대는 무사시를 이기고 올라온 피터 아츠. 당시 녹슬지 않은 기량을 갖추고 있던 아츠는 이미 페이토자에게 한 차례 패배를 안겨주었기에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는데요. 잽으로 사각을 잡고 로우킥을 맞추던 아츠, 가볍게 라이트를 던지고 빠져버립니다. 위협적으로 들어가는 하이킥, 가드에 얹혔지만 순간 휘청거리는데요. 베테랑답게 클린치로 시간을 벌어봅니다. 근거리에서 X킥을 시도하지만 아쉽게 빗나가고 로우킥으로 차곡차곡 데미지를 쌓는 아츠. 페이토자가 계속해서 펀치 카운터를 노려보지만 아츠가 위험한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사각으로 돌아나가며 데미지를 반감시키는 아츠. 이득만 보고 빠지는 아츠의 운영에 말려가는 페이토자. 슬슬 페이토자의 반응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냄새를 맡은 아츠가 템포를 올립니다. 적극적으로 근접전을 걸어주는 아츠. 투 훅이 들어가고 페이토자가 쓰러집니다. 그대로 경기 끝내버리는 심판. 아츠의 노련한 운영을 페이토자가 당해내지 못하고 결승전 문턱에서 좌절해버렸습니다. 이 경기 이후 페이토자는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그는 레미 본야스키와 세미 슐트, 바다 하리 등 최정상급의 선수들에게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며 경쟁에서 멀어져 갔고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몇 차례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에롤 짐머맨과의 2연전에서 모두 패배하며 2009년 경기를 끝으로 다시 링에 오르지 않고 있죠. 최근 근황으로는 아직까지 가라데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라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혹시 정확한 근황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격투기 역사상 브라질리언 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 글라우베 페이토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활동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팬들에게 회자되는 걸 보면 전적 못지않게 임팩트 있는 경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글라우베 페이토자 같은 스타일리시한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